마지막 시간은요, 이슈라기보다 어제 들어왔던 댓글 관련해 가지고 오늘의 댓글 새로 만든 코너죠. 어제부터 했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할 댓글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요, 제가 어저께 그 의대 증원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총선 후에 사라진 의대 증원 브리핑. 자, 어제 제가 이 방송했던 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의사들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정부를 비판하는 거였죠. 정부. 지금 의사들과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공의들이 다 지금 사임했지요. 제가 분명히 전공의들이 사임했다고 했어. 파업이 아니고 사임했어. 근데 실제로는 파업이죠. 무슨 사임이니까. 법망을 피해가려고 사임이라고 했지만, 정말 사임이에요? 전공의들 진짜로 다시는 병원으로 안 돌아갈 마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10,000명의 전공의들이 사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병원을 나갔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난 다시는 병원 가갖고 의사로서 활동 안 할 거야. 정말 그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돌아갈 거잖아. 다만 파업을 하면은 처벌당하니까 그거 피하려고 사실은 변호사들하고 상담받고 해갖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사임을 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지 뭘. 하여간 그렇게 되면서 병원은 적자가 생기니까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병원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해고하고 있어요. 해고. 정리해고 하고 있어요. 정리해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해고되면은 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다 뭡니까? 실업자예요. 나이 50대에.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는 비판을 했어요. 병원들이 진짜 이거를 이렇게 꼭 해고시켜야지만 되는 거냐. 다른 방법은 없냐. 근데 더 핵심은 뭐냐면, 정부가 나서가지고 지금 의사들과 대화도 해야 되지만, 결국 이런 문제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이 지금 해직당하는데, 해고당하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뭔가 대책을 왜 마련하지 않냐? 어제 방송의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한 분이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전공의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을 한 거다. 전 직장인데 손해배상 청구? 제가 이 얘기 왜 했냐면은, 이 얘기 했죠. 일반 노동자들은 파업했는데, 파업해가지고 회사가 손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동자들한테 손배상 청구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노조를 없애버리려고 막 협박을 하거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공의들이 안 나오면서 병원이 지금 뭐 수익이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책임을 다 누가 떠돌리고 있냐? 이 병원 노동자들 떠돌리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비교하면서 참 힘이 없는 사람들만 안타깝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완전히 손 놓고 있다는 거. 그걸 제가 여기 비판한 거였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글 쓴 사람은 아마 그 관계자가 아닌가. 들어요. 관계자. 그 의사 관계자가 쓴 것 같아. 하는 말. 병원 노동자들 퇴직하고 그 다음은 의대 증원 찬성하고 박수 쳤던 국민 차례지 않을까. 야, 난 이거 보면서 열받아. 저도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이렇게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면에서는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의사들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4,000명 늘리겠다고 했을 때, 파업하고 나랬을 때 제가 의사들을 욕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전 지금도 의사 카르텔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야. 근데 최소한 윤석열처럼 2,000명을 이렇게 밀어붙이고 대화할 마음도 없고 2,000명에 대해서 한 명도 양보하지 않는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 태도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내가 의사 편이거든. 근데 만약에 의사들이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건 정말 깡패죠. 뭐라고 합니까? 의대 증원 찬성하고 박수 쳤던 국민 차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 국민들 의대 증원 찬성했지? 그럼 너희들도 좀 고생 좀 해봐.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의사들한테? 물론 댓글 하신 분이 의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참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게, 윤석열이가 이렇게 밀어붙이고 지금 의료 대란 일으킨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건 분명해요. 그래서 빨리 이거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이 의대 증원 문제를 완전 양보하면 안 되고 저 문재인 정부 때 제시했던 400명 정도 받아가지고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총선 끝난 다음에 아예 몰라 안 할래 의대 증원 없었던 걸로 해버리면 의사들이 앞으로 얼마나 기고만장해질까. 지금 이거 말한 거 보세요. 의대 증원 찬성하고 박수 쳤던 국민 차례지 않을까. 지금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유아라든가 아니면 성인들도 심지어 진짜 사망사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치료 못 받아가지고. 이 고소한가 보죠? 막 고소해하는 느낌이야. 난 댓글 다신 분이 막 고소해하는 느낌이야.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나 이거 보면서 무서워요. 내가 윤석열 비판하지만 동시에 만약에 윤석열이 항복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의사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할까. 다시는 의료개혁 못하는 거예요. 의대 증원 다시는 불가능해. 근데 이 정부가 윤석열이 2,000명은 고집하지 않지만 의대 증원 문제에 있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나름대로 다 조사해가지고 4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승계해가지고 한 400명대에서 타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에이 몰라 될 대로 돼. 그냥 없었던 걸로. 그러면요. 진짜 시작도 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요. 이것 때문에 의사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네? 역시 우리는 뭐 괜찮네? 그렇게 오만 방자해질까봐 걱정이 돼요, 진짜. 난 그래서 이 댓글 보고 내가 놀랬어. 야, 대단하다. 이분이 의사인지 전공인지 관계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료계 쪽 입장에서 댓글 난 거거든요. 진짜 무서운 마인드예요. 그래서 윤석열이 2,000명 고집하는 건 반대하지만 이 문제에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저께 댓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어제 방송 중에 마지막에 사사비 하지 않았습니까? 사사비는 그 신문사설 보고 그 내용 분석하고 소개해 주는 건데 우리 한 분이 왜 조중동 이 사설을 해석해 주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조중동 내용 보면 열받지요. 여러분 진짜 저한테 이렇게 시청료 주는 거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조중동 사설 보면서 얼마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 정말로.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보지 마. 보시면 열받으니까. 근데 내가 대신 보고 그 내용을 지금 보수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해야죠. 그건 중요한 거지. 아니 그냥 너무 쓰레기 같은 언론이기 때문에 얘네들 걸 아예 없는 걸로 치자. 그러면 안 되는 게 보수에서는 사실은 조중동이 쓰는 사설이라든가 조중동이 딱 만들어 놓는 그런 그런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수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기득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아젠다 형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실제로 조중동이 하거든요. 얘네들 저걸 알아야지 우리가 싸움을 하죠. 그러니까 조중동 왜 이거 사설을 소개를 왜 하냐라고 하지 마시고 직접 보시는 거 아니고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지금 쟤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적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쟤네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지 대응을 하죠.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도 조중동 사설은 계속 볼 생각입니다. 봐야 돼요. 그리고 안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4월 10일 날 했던 방송인데 제 21대 총선 도대체 부산은 제가 부산에서 어떻게 18개에서 하나밖에 못 이겼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한 방송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분은 지금 부산에 사시는 분 같아요. 뭐라고 했냐? 그냥 지역사정 좆도 모르는 후보 앞으로 내리지 마요. 부산 욕할 거 아닙니다. 특히 우리 지역구는 공약이 일부 동에서는 분노만 일으키고 도대체 내려와서 전략 누구한테 들어서 공약을 짠 건지 모르지만 무슨 말이냐면 부산도 부산이지만
우선 중앙당에서 공천을 좀 똑바로 하라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새겨드려야 돼.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요번에 압승해서 우리가 다행이다, 좋은 거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후보들이 너무 좋아서 이긴 건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이다, 단수공천이다. 경선은 괜찮아. 경선이 아니고 민주당에서 단수로 보냈어. 전략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갖고 유권자들이 뽑아주는 건 아닙니다. 가령 광진을, 고민정, 단수공천, 고민정 찍어서 보낸 거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광진구 주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민정 너무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찍은 사람도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중앙당에서 후보를 좀 잘 좀 보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댓글 쓰신 분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부산 사정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찍어 보내가지고 사실은 거기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 다 그냥 상처받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문성근 씨가 페이스북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썼어요. 제가 여기에 정말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총선 끝났으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건의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민주당은 현역 의원 다면평가 하위 10%, 20%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도를 줄여도 괜찮겠다. 경선이 현역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으니 불이익 주는 걸 제도화했던 건데 그건 권리당원 100만 명에 훨씬 못 미칠 때 이야기다. 이젠 당원 숫자가 늘었고 참여도 높아졌으니 줄여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현역과 그리고 원외 인사가 붙었을 때 현역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물갈이가 안 돼. 그래서 항상 뭐 합니까? 의정활동 4년 동안 그걸 평가한 다음에 하위 20%, 하위 10% 만들어가지고 페널티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선할 때 마이너스 주는 거예요. 요번에 뭐 박용진 같은 애들이 열받았던 거, 김영주가 탈당한 게 이런 것 때문인데, 이번 선거를 보니까 사실 이런 게 없어도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그 수박들을 다 날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위 10%, 하위 20%를 막 준 다음에 마이너스 주고 막 그래버리면 너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불이익 주는 정도를 좀 낮추고, 그리고 오히려 당원들을 믿자, 그 말이죠. 왜냐면 이거는 옛날에 민주당 당원들이 얼마 안 될 때, 지금 민주당 당원이 수백만이에요. 수백만. 얼마나 많아. 그 정도 되면은 당원들이 알아서 심판한다 이거죠. 수박 처리하기 위해서 이 평가 제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위 20, 하위 10%줄 필요 없이 당원들이 알아서 심판하게 하자. 그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0% 완전 동의는 못하지만 일리는 있다. 두 번째, 이주 단속자들 걸러내는 방법을 법제화하자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문성근 씨가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외부 인사를 또 엄청 영입, 공천했는데 그들이 정치를 잘할 건지 어찌 알겠나. 이젠 지역활동가들 각급 의원 및 공직 후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당원 온오프라인 조직을 활성화하면 좋겠다. 이거 정말 맞는 말입니다. 선거 시기만 되면 갑자기 인재 영입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차라리 온 국민이 다 아는 너무 유명한 사람들 앉혀갖고 선거에 도움되면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사실 누군지도 몰라.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인재라고 데리고 왔는데 몰라. 그들 업계에서는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누구야? 모르잖아요. 차라리 몰라. 차라리 뭐 백종원이나 뭐 김연아나 진짜 아예 그냥 박지성이나 유명한 사람 데려오면은 이제 유명하지, 이해가 돼. 근데 사실은 뭐 IT 업계건 문화예술계건
뭐 어디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데려왔는데 아무도 몰라.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만약에 단수공천이건 아니면 전략공천 받았어, 국회의원 됐어, 잘할 거라고 보장 있습니까? 가령 문재인 때 데려왔던 양양자, 문재인 대통령이 양양자 데려온 거 아닙니까? 인재 영입으로. 고졸 출신의 삼성 임원이라고 하면서 성공신화 해가지고 데려왔어. 양양자 지금 어디가 있어요? 민주당 안에 있으면서 잘했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깜짝으로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그 지역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갖고 그냥 갖다 놓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류삼경 총경 되게 좋아요. 좋은데 류삼경 총경이 동작구랑 무슨 연관이 있어? 사실? 더군다나 선거운동을 얼마나 늦게 시작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던 이수진의 행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수진을 그냥 경선도 안 시키고 날려버리는 바람에 선거운동에 도움도 안 됐고, 인재 영입 돼가지고 그 사람 잘 주느라고 거기 있던 지역 위원장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괜히 이렇게 문제를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부산 사하구 을의 이재성. 전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 IT 전문가로 이번에 영입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경력을 보니까 경력이 엄청나게 화려해. 넷마블에서 일하다가 NC소프트 전무, 서비스 대표, 또 뭐 이런 것도 했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야. 더군다나 인터뷰하는 내용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야. 난 보고 반했어요. 아주 훌륭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을 선거 막판에 영입해가지고 그냥 부산에다가 데려놓으면 되냐고요. 물론 이 사람은 부산에서 게임쇼 지스타 그거 개최하는데 영향력이 있었던 관계자이긴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인재 영입을 하려면 그냥 선거 앞두고 갑자기 해가지고 바로 관계도 없는 지역에다가 막 꼽는 게 아니고, 이재성 같은 경우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들 같이 막 꽂는 게 아니고 차라리 미리미리 선거 하기 전에 한 1, 2년 전에 미리미리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에서부터 사실은 활동하게 해야죠. 최소한 거기서 선거 나오려면은 1년 전, 2년 전에 가갖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 후보들은 예를 들어서 도봉갑은 민주당이 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지면 안 되는 곳이라고. 근데 안기령 앵커 같은 경우 당연히 뉴스공장으로 뭐 얼굴이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알아. 근데 지역 주민들이 압니까? 그 지역에서 김대섭은요, 한 번 떨어지고 4년을 준비했어요. 4년을. 더군다나 윤석열하고 가깝지도 않고 젊은 사람이고 TV에 많이 나오고. 근데 그런 사람 상대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기령이라는 30대 여성 후보를 내보냈는데, 저는 30대 여성 청년 좋아요. 그런데 지역사회에 있는 사실 뭐 50대건 60대건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쟤 누구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내려고 했으면 빨리 보내던가, 차라리 빨리 1년 전에 미리. 왜 미리 준비를 안 하죠? 아니, 지역위원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보통 지역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 거기서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 나갈 사람을 안 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치는 거야? 미리미리 지역에서 지역 닦고 준비하라는 거거든. 그런데 지역위원장이 사전 준비했어. 근데 같이 하루아침에 공천해가지고 누굴 꽂아버려. 그러면 여기가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매년 선거할 때마다. 근데 고치질 않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문성근 배우가 이야기한 거, 이거 정말 100번 맞는 말이에요. 외부 인사 무조건 데려오지 말고, 데려오려면 좀 빨리 데려오는 거, 빨리.
빨리 데려와갖고 그 지역에 안착을 시켜가지고 조직도 관리하고 지역사회에 얼굴도 알리고 하게 해야지. 하루아침에. 류상열 총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늦게 왔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진짜 황당한 거예요. 저도 안기로 앵커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는데 진짜 이건 뼈 아픈 거예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야, 지역 주민을요.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연구가 없으면은 최대한 거기에 빨리 가서 살아야지. 전세도 안 돼. 집 팔고 거기서 집을 사던가 살아야지.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 다음 총선 때 하려면요, 전 진짜로 거기에서 정치하려는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그 동네를 가갖고 살아야 되는 거고, 민주당도 인재 영입을 닥쳐서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년 전에는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지. 그 지역 활동 시키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겁니까? 뭐 신데렐라야? 그러면요, 결국 고민정 같은 것도만 나오는 거예요. 고민정 같은 것만. 사실 정치도 모르고 그냥 하루아침에 아무 고생도 없이 국회의원 되고 최고위원 되고 그냥 고개만 빳빳해지고 목만 빳빳해지고 싸가지 없어지는 그런 정치인.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댓글은 이렇게 3가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그 댓글 관련해가지고 또 제가 정리해서 함께 또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사무리가 매우 부족한 방송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응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는 다시 강제가 아닙니다. 자발적 시청료. 오늘부터는 다시 자발입니다. 강제 시간은 끝났습니다. 밑에 통장으로 오늘 사무리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응원하시는 분들은 시청료로 함께 하시면 사무리가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201일차인데요. 300일까지 사무리는 또 거침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